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황금빛 밀밭이 끝없이 펼쳐진 마을 샹젤리제가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이 풍요로운 땅 덕분에 늘 먹을 것이 풍족하였고 마을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 하나가 있었다. 바로 황금 들판의 작은 거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작은 거인은 이 지역의 토지신으로서 매년 추수가 끝날 때쯤이면 들판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눈에 드는 밀 알맹이를 모으고 그 해의 수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고 작은 축제를 열어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마을의 사람들 중에는 포도주를 만들던 에밀리오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유난히도 작은 거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에밀리오는 작은 거인을 보기 위해 밤낮으로 들판을 헤매며 그 신비로운 존재와의 만남을 꿈꾸곤 했다. 어떤 이들은 작은 거인이 황금 밀밭에 지혜와 운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특히 에밀리오는 그를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가을밤 평소와 다름없이 밀밭을 걸으며 작은 거인을 기다리던 에밀리오는 갑자기 밝은 금빛이 그의 주위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불쑥 나타난 인물은 바로 전설 속의 작은 거인 아벨이었다. 그는 어린 왕자처럼 순수한 눈빛으로 에밀리오에게 인사했다. 아벨은 에밀리오에게 올해의 밀 수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아벨과 대화하며 에밀리오는 점점 그가 마법이나 신비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아벨은 이 마을을 사랑하고 이곳 사람들이 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의 집합체 같았다. 아벨은 에밀리오에게 밀알 하나를 나눠주며 이것이 마을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끈임을 이야기했다. 에밀리오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벨에게 매년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전할 것을 약속했다. 그 후 에밀리오와 아벨은 안부를 묻고 싶을 때마다 서로 만나곤 했다. 작은 거인 아벨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사랑받게 되었고 에밀리오는 그가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다. 샹젤리제 마을은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아벨을 기리는 작은 축제를 열었고 그들의 밀은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해져 갔다. 이렇게 되어 오랜 기간 황금 들판의 작은 거인 아벨과 샹젤리제 마을은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진정한 친구의 이야기가 남아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피레네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인자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인접한 곳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숲의 깊은 곳에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이 숨어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리였고 그는 피리 부는 사나이로 유명했습니다. 앙리는 자신의 피리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사로잡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다니며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앙리는 마법의 숲에 대해 듣고는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으며 그 존재는 그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앙리가 숲에 들어서자 그는 점차 숲의 신비로운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자 그 소리에 반응하듯 나무들이 살랑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걷던 앙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빛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등불과는 달랐습니다. 불빛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회전하며 아름다운 빛의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이 불빛들을 따라갔고 결국 그는 잃어버린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전에 존재했던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숲에 의해 삼켜져 버린 곳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친구를 찾는 듯 힘없이 서 있었고 잃어버린 마을에 잊혀진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앙리는 그 나무 앞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가 잃어버린 마을에 울려 퍼지자 대물락의 순간이 환상의 장면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행복한 일상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죠. 그 순간 나무의 목소리가 앙리에게 들렸습니다. 고맙네, 젊은 음악가여. 당신의 피리 소리는 우리에게 이곳에 다시 적막이 아닌 따뜻함을 주었네. 그렇지만 조심하거라. 마법의 숲은 매력적이지만 늘 그만큼 위험하단다. 앙리는 숲의 주의를 듣고는 마을의 비밀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숲에서의 경험은 앙리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마을로 돌아와 피리 소리를 통해 마법의 숲과 잃어버린 마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앙리의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도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피레네 마을은 한층 더 활기로 가득 찼고 앙리는 그의 여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고마운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는 언제나 그가 들려주었던 그날의 추억을 사람들 마음속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레어라는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이 마법의 숲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산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사람들은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숲 깊은 곳에 위험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클레어의 할머니인 마르셀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숲에는 마법이 있단다. 하지만 그 속의 어둠을 조심해야 한단다. 어느 날 클레어는 마을 장터에서 이상한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슬은 반짝이며 그녀에게 속삭이듯 마법의 숲으로 오라고 유혹했습니다. 클레어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고 곧장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 안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신비로웠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클레어는 곧 반짝이는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루미였고 그녀는 클레어에게 구슬이 오래전 잃어버린 전설의 물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미는 클레어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슬은 숲의 마음이야. 오래전부터 이 구슬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왔지. 그들은 어둠 속에 괴물을 무찔러 이 구슬을 보호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괴물은 더욱 강력해졌단다. 클레어는 루미와 함께 구슬을 사용하여 숲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오래된 성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괴물이 구슬을 차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루미의 도움으로 마법을 사용하며 괴물에게 맞섰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싸웠고 결국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클레어의 용기는 숲을 구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그날 이후 마을의 영웅이 되었으며 마법의 숲과 요정들은 그녀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숲은 다시 한번 생명과 마법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와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모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마르셀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소녀의 모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클레어는 참으로 용감한 소녀구나. 이 숲은 언제나 내가 돌아오길 기다릴 거야. 마을은 더욱 활기차게 되었고 클레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와 미래의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고 클레어는 사랑받는 마을 이다리자 영웅으로서 성장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루프랑에는 신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나무들과 화려한 꽃잎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숲에는 누군가가 들어가면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샘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샘을 찾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마르셀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세상의 신비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마르셀은 마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숲의 전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호기심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어느 날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인 리즈와 함께 그 숲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리즈는 망설였지만 마르셀의 눈 속에 반짝이는 모험심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친구는 숲으로 떠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들은 나무로 된 작은 배낭에 음식과 물 그리고 탐험에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다. 둘은 숲의 입구에 도착하자 초록색의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마르셀과 리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숲속은 햇볕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빽빽했고 다양한 새들이 지저귀며 길을 인도해 주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다. 숲의 미로 같은 구조는 그들을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다. 두 친구는 잠시 쉬며 방향을 되찾기 위해 고심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푸른빛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나타났다. 그 빛은 작은 요정이었다. 요정은 안녕, 내 이름은 엘로디야. 너희는 왜 이곳에 왔니? 라고 물었다. 마르셀은 요정에게 마법의 샘을 찾으러 왔다고 설명했다. 엘로디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하지만 샘에 닿기 위해서는 자신을 시험할 3가지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시련은 정직함이었다. 길을 걷다 보니 아름다운 황금 보석이 눈에 띄었고 그 앞에는 이 보석은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돌이 있었다. 마르셀은 보석의 유혹을 견디며 리즈에게 그 돌의 경고문을 전했다. 리즈 또한 욕심보다는 정직함에 가치를 상기하며 보석을 지나쳤다. 두 번째 시련은 협동이었다. 깊은 계곡 앞에서 두 친구는 다시 엘로디를 만났고 요정은 그들에게 함께 다리를 만들어 건너라고 했다. 마르셀과 리즈는 나뭇가지와 덩굴을 사용해 손을 맞잡고 다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협동을 통해 결국 안전하게 계곡을 건널 수 있었다. 마지막 시련은 인내였다. 그들이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을 때 폭우가 쏟아져 길을 막았다. 두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비 내리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용기를 푹 돋아주며 시련을 견뎠다. 마침내 하늘이 맑아지고 두 친구는 엘로디의 인도로 마법의 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샘은 은색 물결로 반짝였고 그 표면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비치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마르셀과 리즈는 각각 자신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 순간 순수한 빛이 그들을 감싸며 둘의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차올랐다.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마르셀과 리즈는 루프랑 마을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마르셀과 리즈는 서로를 도와주며 평생 동안 많은 모험을 함께 했다고 한다. 신비한 숲의 전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어 계속해서 전해졌다.